자, 여러분, 오늘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몇 가지 공지를 할 건데요. 일단, 우리가 공식적으로 내는 과제가 4개가 있다라고 했는데, 시험 제외하고, 지금 첫 번째 과제는 여러분들이 객관식 내지는 단답형으로 이미 제출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출 과제는 서술형이라고 했었는데,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었죠. 두 번째 과제를 이번 주에 공지를 할게요. 그래서 10월 4일부터 8일까지는 이 주간에 제가 공지를 할 건데, 서술형 과제 2차 과제. 자, 2차 과제는요, 서술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할 수 있으면 제가 올려주는 그 문서를 출력해서 거기에다가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노트나 A4 용지, 기타 용지에다가 적어서 제출하시면 되는데, 제출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적은 후에 그 종이를 여러분 휴대폰 사진으로 찍어서 그 사진 파일을 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사진 파일에 반드시 PDF 한 장으로, PDF 하나의 파일, 그러니까 여러 장을 올리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그 과제를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그 파일을 과제란에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과제든 시험이든 시간 엄수해서 올려주시면 되고, 시간의 제출은 받지 않으며 점수도 없기 때문에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변환된 이 파일을 올렸을 때 업로드한 후에 내 파일이 제대로 올라갔는지 다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가끔 다른 과제의 과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 과제를 이 과목인 줄 알고 다시 좀 잘못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예전에 만들어놨던 과제를 올리기도 해서, 그러니까 파일명에 여러분들이 약간 혼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업로드한 후에 내가 제대로 올렸는지 한번 다운받아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가끔 이제 뭐 서버 오류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올린 그 PDF 파일이 읽을 수 없는 파일로 잘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파일에 에러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올린 후에도 제대로 올라갔는지 다시 한번 다운로드해서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서술형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1차 과제와는 다르게 2차 과제는 직접 서술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수업 시간 했던 theorem이나 여러 가지 이유들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과정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답만 쓰는 게 아니라 이 문항에 대한 그 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중간 과정을 채워 넣으셔야 되는데, 과정에 대한 점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과정 점수 때문에 답이 틀리더라도 과정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점수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과정을 꼼꼼하게 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제 얘기를 하죠. 이것은 무엇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유를 적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공지를 하고 제가 마감 시간 정해놓으면 그 시간까지 과제란에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도 과제 형식으로 내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고사도 과제 대체로 해서 과제 형식으로 낼 텐데, 중간고사 역시 마찬가지 2차 과제처럼 서술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항을 보고 잘 서술해서 내시면 되는데, 중간고사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올려주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 파일을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내가 출력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 출력을 먼저 하세요. 출력을 해서 그 종이에다가 여러분들이 문항별로 서술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출력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뭐 깨끗한 용지, 노트 이런 곳에다가 문항 번호를 제대로 적고 거기에다가 이제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사진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찍은 다음에 그 사진 파일을 PDF로 변환을 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든 후에 올려주시면 돼요. 마찬가지 중간고사든 2차 과제든 여러분들이 시간 엄수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제출을 못하게 돼서 메일로 보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메일 저는 확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점수에 반영도 안 될 거니까 반드시 과제란에다가 제때 제출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간이 임박했을 때 제출하게 되면 그 과제가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 여유를 두고 올려주셔야 돼요. 중간고사는 우리가 10월 22일 금요일 날 실시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10월 22일 날 금요일인데 12시, 낮 12시에 제가 문제를 오픈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올려주면 그때부터 그날 밤 12시까지 제출이니까 적어도 11시까지, 오후 11시까지는 올려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밤 12시가 돼서 만약에 접속자가 몰렸다 이러면 또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또 제출을 할 수 없는 경우, 열심히 풀었는데 제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밤 12시 마감할 때 바로 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2차 과제 중간고사 이번 달에 시행하는 그 평가들 여러분들이 잘 맞춰서 내주시면 되고요. 1차 과제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문항하고 2차 과제에서 어려워하거나 중요한 문항을 위주로 해서 중간고사 주간 또는 그 전주에 문제풀이를 한번 할 거예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은 우리 1.5절 중간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1.5절 지난 시간에 한 것 이어서 지금 여기 우리가 예제 2번까지 얘기했었죠? 그 이후에 무한극한의 정의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무한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한대라고 하는 심볼에 대해서는 익숙하죠. 그 무한대가 되는 극한값을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일단 정의니까 한번 봅시다. 무한극한의 정의 아래 이제 읽어보면 f라는 함수가 a의 양쪽에서 정의된 함수라고 하자. 즉,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함수의 그 함수값은 a에서의 함수값은 우리가 당연히 a에서 정의가 돼야 하지만 함수가 아닌 함수의 극한을 생각했을 때는 자, 지금 여기 심볼에서도 마찬가지 x가 a 근처로 어프로치하고 있죠. 다가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의 의미는 뭐였다? 꼭 x가 a일 필요는 없다라는 뜻이었어요. a 근처에 있다 뿐이지 반드시 x가 a가 된다는 건 아니었죠. 그래서 a는 제외 가능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이런 함수를 하자. 그런데 이 식을 지금 이 위에 있는 식은 x를 a에 충분히 가깝게 그러나 a는 아님. 지금 이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렇게 x가 a 근처로 다가갈 때 fx의 값을 따라가 보니까 x가 a로 가까워짐에 따라서 fx는 엄청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무한히 커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아래 그래프를 한번 보면 이런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x는 x가 a라는 이 직선이 있다. x 이퀄 a라고 하면은 그쵸. y축의 평행한 직선이죠. 이 붉은색 직선을 x 이퀄 a라고 하면 a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부터 가까워지는 것도 있고 왼쪽으로부터 가까워지는 의미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오른쪽으로 가까워진다는 의미랑 왼쪽에서 가까워진다는 의미를 생각했을 때 A로 가까워지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파란색 곡선으로 나타나져 있다면 이때 이렇게 가까워짐에 따라서 함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나요? 유추해 보건대. 유추해 보건대 위쪽으로 쭉 이렇게 커지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만큼밖에 안 보이지만 이 상황을 조금 더 이제 넓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x가 a로 가까워지면 fx는 무한히 커지고 있다는 걸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기를 그럴 때 함수는 무한히 커진다라고 해서 무한대라는 기호를 써서 극한값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한대로 발산할 때는 사실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발산이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극한값이 상수가 돼야 돼요. 어떤 특정한 컨스턴트가 돼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무한대기 때문에 이런 경우 우리는 발산한다.
또는 무한대 기호를 써서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무한극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값 자체가 무한대인 경우. 또 무한극한의 정의가 있네요. 지금 했는데 왜 또 있을까? 식을 한번 보시면 이번에는 결과가 마이너스 무한대인 거예요. 다시 해석해 보면 x가 a 근처로 다가간다. 무슨 뜻이다? x가 a일 필요는 없는 거다. 그죠? 즉 x라는 값들은 a 근처에 있는 값들인데 이때 함수의 모양을 보니까 함수는 어디로 가까워지는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작아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자, 어떤 예가 있을까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면 자, 파란색이 이제 함수의 그래프고 지금 x는 a라고 하는 직선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x가 a 근처로 이렇게 다가갈 때, 즉 a 근처에 있는 어떤 값들에 대해서 그 값들의 함수에 대입을 했을 때 결과물들을 보면 자, 처음에 x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그때 함수 값은 여기에 있죠. x가 조금 더 a에 가까워져서 그때 함수 값의 모양을 보니까 여기에 있더라. 그러면 A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지금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A가 X에 A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함수는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다라고 표현하고 이건 역시 무한극한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무한극한의 정의를 같이 봤고요. 자, 예제 3번 먼저 풀어봅시다. 그럼. 자, 이게 3번에 보면 자, 극한을 구하라 라는 문제고 주어진 함수가 x-3분의 2x 그리고 x-3분의 2x 똑같은데 문제는 x가 3 근처로 다가가는데 우극한과 자극한이네요. 두 가지를 지금 구하는 문제고 일단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1차 과제를 보니까 그 유리함수에 대해서 감이 없는 친구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지금 요 예제 3번처럼 이렇게 유리함수가 있으면 그 유리함수가 정의되는 영역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냐? 그래야지 극한도 찾을 수 있고 나중에 다른 연산도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이 그냥 이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고 정의역과 치역을 그냥 써서 낸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유리함수는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 함수가 정의되는 영역과 치역을 구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한번 그려볼까요? 이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 함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우리가 앞에서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것도 얘기했었고 하니까 평행이동 관점에서 보면 되는데 사실 이 함수는 이렇게 보는 거죠. x-3분의 자, 2x가 분자에 있는데 이 2x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분모에 있는 x-3을 이용해서 2에다가 x-3을 곱하고 즉 분모에 있는 수만큼 곱해주고 2x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여기서 2x-6이니까 여기다 6만큼 더해주면 사실은 분자가 2x당 일치하죠. 식을 살짝 변형해 본 거예요. 분모를 이용해서.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봤을 때 약분이 되니까. 약분 왜 되죠? 사실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이렇게 두 개 똑같으니까 그냥 약분해서 2예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뭐냐면 극한을 구하기 위한 작업이고 x가 3 근처로 다가간다는 것 뿐이고 x가 3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x가 3이 되는 순간 분모는 0이 돼버리죠. 그래서 약분이 안 돼요. 그렇지만 지금 극한을 구하는 과정에서 x는 3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이 가능하고 2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를 써주면 이렇게 x-3분의 6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y라고 놓고 y는 2 플러스 x-3분의 6이다라고 해서 그림을 쫙 그려주면 좋지만 우리가 한 번에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를 한다? 평행이동으로 생각하자. 그러면 자, 가장 기본적인 형태, 지금 이 함수를 보고 여러분이 가장 기본 형태의 함수를 만들고 거기에서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고 y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y는 일단 이거는
2는 그냥 고려하지 말고 이 모양에서 x분의 6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러면 x분의 6이라는 이 함수를 어떻게 해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함수의 모양이 될 것인가? 바로 나오죠? 자, x에서 보면은 x 대신에 x-3이 들어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x축으로 3만큼 오른쪽으로 평행이동한 거다. 그리고 여기에 2가 이렇게 있다는 뜻은 뭐예요? y축으로 위쪽으로 1만큼 올라갔다. 평행이동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함수를 그린 다음에 여기에서 x축으로 3만큼, 그다음에 y축으로는 2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거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먼저 그리는 거예요. 자, y는 x분의 6이라는 요 그래프를 먼저 그리면 x분의 1이라고 하는 그래프는 우리가 쉽게 그릴 수 있죠. x분의 1은 이렇게 1사분면과 3사분면의 곡선 형태로 그려지는 그림이었고 6이라는 숫자가 곱해졌다는 것은 1일 때 원래 자 y는 x분의 1이라고 하면 x가 1일 때 y도 1이잖아요. 그런데 x분의 6은 뭐가 되는 거죠? 1일 때 6이 되니까 높이가 조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x쪽으로 얼만큼? 3만큼 평행 이동한다. 즉 오른쪽으로 3칸 이동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다. 위쪽으로 2칸 올려라 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올려서 다시 그려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래프를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이 함수가 지금 주어진 이 함수가 어떤 점을 지나는가를 알면 더 명확하게 그릴 수 있어요. 즉, x가 0일 때 y가 얼마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x가 0일 때는 얼마예요? 자, 암산해 볼까요? 2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6이니까 0이죠. 아, 그러니까 0,0을 지나네. 그죠? 원점을 지나는 이런 곡선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끊이지 않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서 좋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곡선의 모양을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점근선은 뭐냐면 뭐죠, 여러분? 곡선, 즉 함수가 지날 수 없는 하나의 경계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값이 경계선이 될까요? 우리 지금 처음에 그 파란색 그래프의 모양을 보면 Y축을 기준으로 해서 그림을 그렸죠. Y축을 기준으로 해서 그렸는데 X쪽으로 얼마큼 이동했죠? 일단 3칸을 이동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Y축이라는 이 직선도 오른쪽으로 3칸 이동했다고 생각해주면 기준이 되는 선 역시 3칸 이동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3이 되는 거고 이 직선의 이름은 x 이꼴 3이 되겠죠. y가 어떤 값이든 3을 지나는 값이니까. 그래서 x는 3이라는 이 직선이 결국에는 주어진 함수의 점근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를 보면 이 점근선 x 이꼴 3을 기준으로 해서 3의 오른쪽으로부터 접근할 때 극한값과 왼쪽으로부터 접근할 때 극한값을 찾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이렇게 접근해 봅시다. 자, 이렇게 보면 오른쪽으로부터 접근할 때 3으로부터 오른쪽에서 접근을 하면 보라색 그래프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자, 어디로 가고 있죠?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이 값은 무한대로 커진다. 이렇게 보면 되고 3의 좌측으로 접근을 해가면 자, 이렇게 접근하는 거고 보라색 그래프의 방향은 어디로 간다? 이렇게 아래로 쭉 작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네요. 또는 여러분이 식 자체에서만 보고 싶으면 그래프를 그려보는 연습도 하면 좋고 나는 그냥 식 자체에서 보고 싶다. 그러면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자, x-3이라고 하는 이 분모에 있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x는 어디로 다가간다? 3의 오른쪽. 그러니까 x의 위치는 뭐냐면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3.xxx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즉 3.0001 뭐 이런 숫자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 분모는 뭐가 될까요? 3보다 조금 큰 수에서 3을 뺐기 때문에 사실 양수값이죠. 양수고 위에 있는 EX도 뭐가 되냐면 6. 얼마가 될 거예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에 가깝기 때문에 그러면 6. 얼마에서 어떤 양수값을 나눠주면 그 값은 얼마가 될까요? 확실히는 모르지만 분모에 있는 x-3의 의미가 양수인 거고 엄청 작은 양의 숫자가 되겠죠. 왜냐하면 x는 지금 3보다 아주 살짝 큰 범위에 있으니까 거기서 3을 빼봤자 양수긴 한데 0. 얼마 아주 작은 수예요. 그러면 6. 얼마라고 하는 어떤 숫자에서 엄청 작은 숫자를 나눠주면 얼마가 되겠어요? 아주 간단히 생각해 보면 6이라는 어떤 6. 얼마라는 숫자에서 0. 얼마로 나누는 거예요. 엄청 작은 숫자. 자, 그러면 극단적으로 6. 얼마를 0. 얼마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0.00001로 나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6 나누기 0.1만 하더라도 60이 되잖아요. 그런데 0.01로 나누면 600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0이 막 많은 이런 아주 작은 숫자로 나눠버리면 분수 형태로 봤을 때는 엄청 커지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막 이렇게 커질 거란 말이에요,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커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오른쪽에 있는 이 극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마찬가지죠. x-3이 뭐예요? 지금 x가 어디로 간다? 3 근처로 가긴 가되 3보다 아주 작은 쪽, 왼쪽에서 접근하니까 이를테면 2.9999 이런 숫자로 접근한다. 이렇게 상상을 하면 사실 분모의 값은 뭐가 된다? 음수가 될 수밖에 없죠. 3보다 작은 수에서 3을 빼니까. 그런데 숫자로 봤을 때는 어떤 수예요? 마이너스 0. 얼마 이런 숫자가 되겠죠. 그리고 위에 EX는 얼마가 돼요? 3에 가까운 수를 곱하니까 5.999 뭐 이런 숫자겠죠. 6에 가까운 숫자일 거예요. 그 6에 가까운 숫자를 마이너스 0. 얼마로 나누면 엄청 작은 수로 나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수로 나누기 때문에 커지는데 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직접 계산을 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려서 그 비헤이비어를 관찰해도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무한대가 되는 이런 무한극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수직 점근선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수직 점근선이 뭐냐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정의대로. 자, 다음 명제 중 적어도 하나가 참이면 직선 x는 a는 곡선 y는 fx의 수직 점근선 vertical asymptote라고 한다. 이것이 이제 수직 점근선의 정의인데요. 자, 일단 아래에 있는 6개의 수식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6개를 다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극한값이 어쨌든 무한대예요.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자, 이렇게 이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하면 6개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하면 지금 보면 다음 명제 중 적어도 하나가 참이면 이라고 했으니까 6개의 수식 중에서 하나만 만족하더라도 x는 a를 수직 점근선이라 한다 했는데 a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 수식에서 보면 여기 보이시죠? x가 a 근처로 간다. a의 좌측으로 다가간다. a의 우측으로 다가간다. a로 다가간다. a의 좌측으로 다가간다. 우측으로 다가간다. 어쨌든 a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아니면 극한 자체든 함수의 극한을 봤을 때 무한대가 되거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면 그 경계가 되는 값이 결국엔 수직 점근선이라는 거예요. 수직 점근선을 구하려면 극한을 내가 계산했을 때 무한대가 나오고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는 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다 만족해도 상관없고요.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x는 a라고 하는 이 식 자체가 수직 점근선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x가 0으로 다가갈 때 x제곱분의 1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이거 앞에서 예제에서 봤던 거죠? x가 0 근처로 가면 분모가 아주 작고, 그죠? 그리고 분자는 1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어디다? 우리 그래프로 그려봐도 x제곱분의 1은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x가 0 근처로 다가가면 함수는 무한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한대가 되죠. 아, 그러면 우리 수직점근선 정의에서 극한값이 어찌됐든 이렇게 무한대가 나오게 되면, 이 x가 0으로 다가가는, 즉 0이라고 하는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직선을 구성한 x = 0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 수직 점근선이 된다. 자, 점근선이라는 개념은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점근선이 뭐예요? 하나의 기준선이죠. 경계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계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도 무엇이 경계가 되어서 함수가 그려졌는가를 보면 y축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가 이 축을 넘어서지 않고 만나지도 않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점근선이라 하는데 수직 점근선인 이유는 수직선이잖아요. 그래서 수직 점근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수직 점근선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x는 0 또는 y축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죠.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x는 0을 기준으로 해서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예제를 하나 더 봅시다. 자, 이번에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거랑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한번 떠올려 보자. x분의 1, 1사분면과 3사분면의 곡선으로 그려지는 형태다. 우리 알고 있죠? 앞에서도 계속 연습했고요. 자, 이렇게 x축, y축. 그러면 0을 기준으로 해서 0의 플러스라는 건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것의 의미니까. 자, 오른쪽으로 다가오게 되면 함수가 어디로 향하는가? 어디로 가죠? 위로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무한대. 무한대가 나왔다. 결과적으로 무한대라는 값이 나오면 이때 우리는 수직점근선을 고려할 수 있다. 수직점근선이 뭐냐? 뭐겠어요? x = 0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가 붙든 마이너스가 붙든 그 숫자 자체가 수직점근선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경우에는 뭐가 될까요? 0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부터 접근한다? 그럴 때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작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든 무한대가 나오면 수직점근선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럼 이때는 수직점근선이 누구다? x = 0이다. 마이너스건 플러스건 상관없다고 했죠. 그 직선이 결국엔 수직점근선이에요. 왜냐? 그림에서도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이 y축이 결국에는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의 그래프든 왼쪽의 그래프든 이 y축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그림이 그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점근선이라는 거예요. 그죠? 경계선. 즉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 경계선을 의미한다. 그래서 수직 점근선이 어떤 의미인지 정의를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적어도 하나가 참이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6개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이때 이 x가 어디로 향하는가를 보고 그 직선이 결국에는 수직 점근선이라는 뜻이에요. 예제 4번을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자, 탄젠트 x의 수직 점근선을 구하여라라고 했네요. 그럼 일단은 탄젠트 x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삼각함수 파트에서 언급했었죠. 탄젠트 함수 그래프를 한번 쭉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x, y축 먼저 그리고요. 탄젠트 그래프는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가 2분의 파이선, 마이너스 2분의 파이선.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고 또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이것의 패턴이 계속 반복되죠. 오른쪽 왼쪽으로 여러분 붙여넣기 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맞나요? 그럼 여기가 이제 파이가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릴 수가 있고, x는 해서 이제 수직 점근선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여기 지금 그래프의 모양을 보니까 뭔가 기준선이 되는 것들이 여러분이 보일 거예요. 보이세요? 파란색 그래프가 어디를 벗어나지 않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는 요 직선, 2분의 파이라는 직선 보이죠? 이런 것들이 다 수직 점근선인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이렇게 선을 그려서 2분의 3파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선들이 x 이퀄 이런 선들이 다 수직 점근선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탄젠트는 반복되는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점근선의 그 공간이라고 하죠. 그 지금 수직 점근선의 이만큼 그리고 요만큼 이렇게 점근선에 대한 이렇게 되겠죠. 점근선에 대한 이만큼의 그 넓이도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가능하죠? 2분의 파이도 있고 2분의 3파이도 있고 2분의 5파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다 써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일반화해서 x는 뭐라고 쓰면 되죠? 일반화 한번 해봅시다. 2분의 자, 분모가 지금 다 2니까 2로 통일하고 그리고 분자의 모양을 보면 파이, 3파이, 5파이 다 파이 앞에 홀수죠. 그래서 홀수를 나타내게끔 2n 더하기 1 파이라고 씁시다. 그리고 이때 n에다가 정수를 대입하면 양수도 가능하고 음수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n은 정수다. 이렇게 정수 기호로 표현을 할게요. 그럼 n에다가 내가 0을 넣으면 그땐 뭐다? 2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n에다가 이 식에서 n에다가 1을 넣으면 뭐가 돼요? 2분의 3파이가 되고 n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이렇게 또 만들어지죠. 그래서 점근선을 구하라 하면 이렇게 일반화해서 여러분이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일반화를 한 번에 못하면 위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리고 어디가 지금 점근선인가 생각해보고 이것의 패턴이 무엇인가 생각해서 일반화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수직 점근선의 개념까지 같이 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극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1.6절로 넘어가지 않고 3.4절로 갈 거예요. 3.4절로 가서 우리 조금 얘기하고 다시 1.6절로 돌아와서 극한 계산을 같이 해보고 3.4절을 마무리하고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니까 3장도 여러분이 준비해 오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극한 마저 합시다.